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르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단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세로 출발하면서 미국 경기가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열대성 폭풍 데비가 플로리다에 상륙하면서 플로리다 대부분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불법 마사지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50대 한인 남성을 포함해 11명이 체포됐습니다. 어제 뉴욕시 할렘 리버에서 한 남성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스마트 연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차량 소유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몰래 팔아넘긴 의혹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늘 새벽 맨해튼 다운타운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두 여성 승객을 밀쳐 선로로 추락했으나 경찰이 즉시 구조했습니다. 지난주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우버 승객이 운전사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려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수도 항복판에서 동맹 세력의 지도자가 피살된 데 분노한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군사적 보복을 천명한 가운데 이스라엘도 공격받을 바에 이란을 선제 타격하자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요 7개국에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르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단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란 측이 아랍권 외교관들에게 이번 대응이 전면전을 촉발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가자 전장의 영내 확전을 우려한 미국이 아랍국을 통해 보복을 만료하려 했지만 이란은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G7 카운터파트에게 정확한 공격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이란과 헤즈볼라가 빠르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오늘과 내일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G7 외무장관들에게는 이란과 헤즈볼라 측에 최대한으로 자제해 줄 것을 외교적으로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G7 외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보복 폭력이란 파괴적인 고리를 이어가는 것을 자제하고 긴장 완화를 향해 건설적으로 임할 것을 모든 당사자에게 촉구하고 중동 확전으로 이득을 얻을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와이넷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억제적 차원의 조치로 이란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보 분야 고위 관리들은 선제 타격의 조건으로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내각 주요 인사들이 머물 지하 벙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 국가안보팀을 불러 중동 정세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나선다면 지난 4월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하고 약 4개월 만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주저앉은 가운데 뉴욕 증시도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시장의 공포 심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공포지수도 팬데믹 이후 4년여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경기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오늘 오전 전 거래일보다 2.89% 내린 38,588.97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4.09% 내린 5,127.9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77% 내린 15,808.80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따르면 CBOE 변동성 지수는 뉴욕 증시 개장 무렵 전장에 비해 32포인트 넘게 상승한 55.68을 나타냈습니다. 주가 지수가 급락할 때 급등하는 특성이 있어 공포 지수로도 불립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던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시간 외 거래에서 10% 안팎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들 주식은 장이 열린 뒤 주가가 다소 상승하며 엔비디아는 8%대, 애플과 테슬라는 5%대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랠리를 주도해온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상당수 빅테크 종목들도 마이너스 5에서 7%대 하락한 채 장을 맞았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에 비해 11만 4천 명 늘고 실업률은 4.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증가세가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돈 데다 실업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상승해 미국 경기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오늘 일본 니케이 225 평균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4% 급락했습니다.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 충격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코스피도 전 거래일보다 8.77% 급락한 2441.5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이래 역대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열대성 폭풍 데비가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플로리다 대부분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13세 소년이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등 인명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인근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역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허리케인 데비가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다행히 풍속 70마일의 열대성 폭풍으로 격화됐습니다. 당국은 데비로 인해 최소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초 플로리다 전역과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대서양 연안에 강력한 폭우가 집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플로리다 리비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아침 13살 소년이 이동식 주택을 덮친 나무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우와 폭풍이 불어닥치는 이 시기에 모든 주민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나무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지는 등 여러 위험 요소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허리케인 데비가 상륙하면서 오늘 아침 플로리다에서 주민 21만 4천 명이 전력 차단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플로리다주 빅밴드 지역에서 심각한 홍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밝히고 아팔레치 베이 전역에서 폭풍 해일이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이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데비는 플로리다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해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해안 지역에 정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요일부터 최대 30인치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리케인 데비로 인해 바닷가 해일이 범람하고 강 인근 지역에 물이 넘쳐 흐르는 등 홍수 피해는 금요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의 사바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힐튼 헤드 및 찰스턴 등 해안 인근 저지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당국은 허리케인 데비가 정체할 경우 4일에 걸쳐 한 달치 비가 쏟아져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디센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의 67개 카운티 중 6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방위군 3,000명을 동원한 상태입니다.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전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뉴잉글랜드와 뉴욕주 역시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며 허리케인 여파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와 매춘업소는 한 번씩 대대적인 철퇴를 맞으면서도 지역사회에서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마사지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50대 한인 남성을 포함해 11명이 체포됐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주 콜리어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네이플스 지역에서 대대적인 불법 마사지 팔러 및 불법 마사지 행위 단속을 펼쳐 50대 한인 남성 김모 씨를 포함해 11명의 마사지 팔러 업주와 직원들이 체포됐다고 NBC2 등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콜리어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들이 소유하거나 일해온 10곳의 마사지 업소도 적발했습니다. 콜리어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작전을
플로리다주의 새로운 법안 시행의 일환으로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마사지 치료사 또는 시설의 직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매춘, 납치 또는 불법 구금을 포함한 불법 범죄로 체포된 경우 주에서 마사지 치료사와 마사지 시설의 면허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마사지 업소들이 의무적으로 고객 기록을 보관하고 반드시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인이 운영하던 불법 성매매 마사지 업소가 달라스 경찰국의 위장 수사에 적발돼 7명의 한인이 체포됐었습니다. 그중 3명의 여성은 불법 매춘 혐의로 나머지 4명은 업소 운용자 및 조력자로 조직 범죄 가담 및 성매매 조장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적발된 불법 업소 외에도 복수의 업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뉴욕시 할렘 리버에서 한 남성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수사 당국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뉴욕시 할렘 리버에서 얼굴을 아래로 하고 있는 젊은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고 뉴욕시경이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전 9시 30분경 뉴욕시 할렘 리버에서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있는 시신이 떠 있다는 911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스트 106 스트릿 인근 할렘 리버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의 시신이 강 위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물 밖으로 꺼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 항만부서가 직접 강에서 시신을 끌어올렸으며 시신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검시관 측은 검사를 마치는 대로 2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수사 당국이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50분경 이스트 23 스트릿 인근 이스트 리버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여성이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지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난 금요일 발견된 여성의 시신과 어제 발견된 남성의 시신이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스마트 연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 습관 및 주행 데이터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차량 소유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몰래 팔아넘긴 의혹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운전자 정보를 건네받아 운전 습관을 분석해 차량 보험료를 올리는 데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전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 소유주인 마크 윌은 지난 7월 29일자로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사가 운전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의 세부 정보를 데이터 거래 회사인 베리스크 애널리스틱스와 공유했고 베리스크는 이를 자동차 보험사에 전달해 결국 개인의 보험료 산정에 이용하게 했다고 현대차 소유주는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차량 도난 집단 소송과 관련해 차량 소유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소송 원고 측 대리인인 안게이온 그룹에 따르면 양측은 책임 집단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 금액은 8천만 달러에서 1억 4,500만 달러 사이로 책정됐습니다. 애초 예상 금액 2억 달러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번 소송은 작년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훔치는 이른바 절도 챌린지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전철역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을 이유 없이 철로로 밀인 이른바 묻지마 밀치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맨해튼 다운타운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두 여성을 밀쳐 여성들이 서로로 추락했으나 경찰이 즉시 구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로어 이스트사이드 델란스 스트리트, 엑세스 스트리트 지하철역에서 북쪽으로 가는 F선 승장강에서 한 여성이 두 여성을 밀쳐 여성들이 선로로 추락했지만 경찰이 즉시 구조했습니다. 지하철역에 있던 한 여성이
28세 여성을 선로로 밀치자 27세 여성이 친구를 잡아 붙들려 했지만 그녀도 역시 여성 용의자에게 밀려났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여성들은 벨브 병원에서 회복 중이며 경미한 부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출신의 27세와 28세 여성이 선로로 추락했지만 지하철역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즉시 피해자들을 구조한 것입니다. 여성 용의자는 즉시 체포됐습니다. 42세의 에보니 버트로 확인된 용의자는 위협 행위 2건과 폭행 2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TA는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지하철 플랫폼에 안전 차단막을 설치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 전철역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승객들의 선로 무단 침입과 묻지마 밀치기 사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플랫폼의 전철 출입문 개폐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노란색 철제 장벽이 일정 간격으로 설치됩니다. 우선 시범 설치 역사를 일정 기간 운영한 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체 지하철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MTA의 안전 차단막 설치는 시범 설치되는 스크린 도어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주 맨해튼 업per 이스트사이드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를 이용한 여성 승객이 운전사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며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지난주 한 우버 운전사가 20대 여성 승객으로부터 이유 없이 페퍼 스프레이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버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쇼헬 무하메드는 이스트 65 스트리트 렉싱턴 애비뉴 인근을 지날 때 갑자기 뒷좌석에 앉아있던 20대 백인 여성 제니퍼 길버트가 자신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기 시작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건 장면은 우버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에 의해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무하메드는 당시 승객과 자신이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고 있었으며 자신이 공격할 만한 그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무하메드는 2시간 동안 눈이 타는 듯이 따가웠다며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버 측 대변인은 승객들이 운전사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며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제를 일으킨 해당 승객은 우버 플랫폼에서 영구 제명됐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경찰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퍼 스프레이로 공격한 길버트는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무하메드는 현재 자신은 방글라데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9.11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쿠바 콴타나모 미군 기지에 수감된 칼리드 셰이크 모하마드와 공범 등 3명과 미국 국방부와 타결한 유죄 인정 합의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등 3명은 사형 대신 무기징역형을 받는 조건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2,976명 살해 혐의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로 미 당국과 지난달 31일 합의했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합의에 미국 측 서명자인 콴타나모 군사법정 감독관 앞으로 보낸 메모에서 자신의 합의 철회 결정을 적시하면서 피고인과의 재판 전 합의에 관여하는 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같은 결정은 내 소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스마트폰 보유 기간은 3년 반으로 이 기간 스마트폰 가격의 2배가 넘는 약 $2,500를 사용료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업체를 바꾸기를 꺼리는 사용자가 대부분이어서 비싼 요금을 그냥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요금제 비교 사이트인 나비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 기간과 회사 변경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나비 웹사이트에서 우편 번호와 현재 가입한 업체, 가입을 원하는 업체, 가족수, 무제한 데이터 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업체별 요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전화 서비스를 변경한 대다수의 사용자가 매달 $40 이상 절약했고 대체로 더 나은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소방관들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조시카 타이머 민주당 의원은 연방 보조금에서 16만 달러를 잉글루드 소방관을 위한 특별 훈련을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방관들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잉글루드 소방서는 많은 소방관들이 은퇴한 후 소방관 감소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소방관의 숫자를 늘리고 그들이 대응 훈련을 받는 데 지원됩니다. 노조에 따르면 인력의 50%가 근무 경력이 5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자녀 크레딧 발송을 시작해 자격이 있는 뉴욕 주민들은 이번 주 초 수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오늘 첫 번째 수표를 발송했으며 앞으로 2주 동안 하루에 10,000장 이상의 수표를 계속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자격이 있는 100만 가구 이상이 자녀 1명당 최대 330달러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제때 세금을 신고한 사람은 자동으로 우편으로 수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11만 달러 이하 기혼 부부, 7만 5천 달러 이하 미혼 부모, 5만 5천 달러 이하를 버는 별도 신고 기혼 부부가 포함됩니다. 이는 최근 뉴저지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보육비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자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온 조치입니다. 지난해 뉴저지에서 최소 460명 경찰이 부정행위로 인해 해고나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경찰 58명이 해임됐고 402명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임의 경우 2022년의 84건보다 약 30% 줄었지만 정직은 320건보다 약 25% 늘어난 것입니다. 이외에 지난해 경찰 8명은 강등됐고 80명은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중 사임 또는 은퇴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경찰들이 저지른 부정행위는 근무 태만부터 성폭행까지 다양했습니다. 징계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 태만 등으로 총 1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경찰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10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정폭력, 폭행, 절도, 음주운전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찰은 75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